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스타일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시간과 이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라인 하이트가 있죠. 자, 라인 하이트는 줄간격을 의미합니다. 한번 줄간격을 넣어볼까요? 줄을 내려서 한번 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줄이 됐죠? 한번 줄 간격을 줘보도록 할까요? 줄 간격을 한 40픽셀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늘어나 있죠?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줄 간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줄 간격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글씨 하나 써볼 텐데요. 검은색으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 간격은 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줄간격이 되는데, 이 줄간격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위에서 이 텍스트 끝에서 이 아래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가이드라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가 이 하나의 텍스트의 가운데가 이 파란 선이라고 하면 이 파란 선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라인 하이트를 한 40픽셀을 줬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0픽셀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위아래로 20픽셀씩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위아래로 각각 20픽셀씩 벌어져서 줄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밑에 있는 서체도 위아래로 각각 20픽셀씩 해서 이 공간이 총 40픽셀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 코딩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 글씨의 가운데 선을, 이 중심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캡처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길이를 재던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줄간격을 찾는 것은 지금의 어떤 개념으로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줄간격을 찾는 방법이. 자, 위에서 아래로 20픽셀, 그리고 밑에 중간에서 위로 20픽셀입니다. 20픽셀이 되기 때문에 글씨의 줄간격은 다르게 보면 글씨의 시작되는 부분부터 그 다음 글씨의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 높이 자체가 줄간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운데로 옮기게 되면 위아래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간격을 앞으로 포토샵에서 재개될 때는 글씨의 시작되는 부분과 글씨의 끝나는, 글씨가 다음 글씨가 그 다음 줄이죠. 그 다음 줄이 글씨가 시작되는 윗부분까지 높이를 재게 되면 이게 줄간격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텍스트 인덴트, 들여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고요. 표현은 텍스트 인덴트가 되겠네요. 자, 기본 형태는 0입니다. 0.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되지 않은 상태죠. 한 10픽셀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들어갔죠. 좀 더 많이 줘볼까요?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 들여쓰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 줄부터는 들여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들여쓰기는 첫 번째 줄에서만 들여쓰기가 되고요. 다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들여쓰기는 내어쓰기도 됩니다. 그냥 반대로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되는데요, 값을. 그럼 글씨가 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글씨를 잠시 숨겨둔다던가, 보통 숨겨두는 역할을 했을 때 텍스트 인덴트를 좀 많이 쓰곤 합니다. 또는 들여쓰기 할 때 또 많이 쓰고요. 패딩 대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한 줄인 텍스트를 좀 여백을 주려 할 때 또 많이 쓰곤 하고요. 자, 다음은 레더 스페이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이죠. 자간을 의미하는 레터 스페이싱. 레더 스페이싱은 기본적으로 수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 또 감소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간 기본 형태죠. 좀 글씨를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간을 늘려볼까요? 50픽셀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자간이죠. 그래서 자간이 50픽셀이 되고 마이너스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들이 많이 붙어있죠. 포토샵에서 자간을 줄 때 보통 이 텍스트에 자간을 한번 볼까요? 제가 화면을 좀 조절을 해서 자간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토샵 화면인데요. 이 텍스트의 자간은 이 문자 패널에, 패러그래프 패널에, 캐릭터 패널이죠. 캐릭터 패널에 있고요. 이 마이너스 100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겹쳐지지 않죠. 근데 이 수치를 우리가 디자이너한테 PSD를 받고 이 문자 패널에 있는 자간 수치를 보고 마이너스 100픽셀을 주게 되면 지금 포토샵에서 마이너스 100이죠, 자간이. 그렇다면 CSS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100픽셀을 주게 되면 글자가 반대로 역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너무 많은 수치를 줬기 때문에 50픽셀 정도만, 50포인트 정도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포토샵에서 마이너스 50. 자, CSS에서 마이너스 50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 PSD에서 포토샵 상태에서 수치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CSS에서는 마이너스 1포인트 이상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 이상 주게 되면 좀 너무 많이 붙게 되거든요. 지금은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덜 붙게 되지만 100% 화면으로 주게 되면 네, 좀 더 많이 붙죠. 지금처럼 더 많이 붙게 됩니다. 계속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자간을 줄 때는 수치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요. 보통 많이 주면 마이너스 2에서 3포인트, 많이 주면 2에서 3포인트고 그 사이에서 소수점으로 많이 주게 됩니다. 소수점으로. 예를 들어 1.5픽셀 해서 주게 되거나 아니 1픽셀에서 0픽셀 사이 0.5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자간을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이너 PSD 원본을 받고 나서 이 자간을 측정을 했을 때 너무 그대로 주지 말고 비슷한 화면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화면이 표현이 될 정도로만 주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꾸밈이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기본은 없음이죠. 넌이 기본이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전혀 반응이 없겠죠. 넌을 했기 때문에. 밑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 자, 밑줄이 들어가죠. 자, 그 외에도 오버라인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위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스로우가 있겠습니다.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가운데 삭제선이죠. 이렇게 CSS가 총 이런 값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밑줄이 들어와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A링크죠. 자, 링크라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줄 있죠? 이 밑줄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인라인 스타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을 넣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없어지죠. 지금 위에 스타일이 li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다 표현이 됐는데, 그걸 삭제하고 나면 링크는 기본적으로 밑줄이 있지만, 다시 빼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링크는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이 있는데 밑줄 없애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을 넣게 되면 밑줄이 또 사라지게 되죠. 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폰트 서체, 크기, 뭐 굵은 정도, 정렬, 그리고 가로 정렬인지 세로 정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색깔 지정하는 거, 줄간격, 자간, 그리고 들여쓰기, 내어쓰기, 텍스트 꾸밈 정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